현재 전 세계가 서로 물량 쟁탈전에 몸살을 앓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심에는 한국이 휘말려서 자칫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에 소위 강대국들의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구촌은 지금까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장소였는데 사상 초유의 전 세계 물류 마비 사태가 일어났고 결정적으로 마스크, 테스트 키트 등 의료 장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관계로 소위 강대국들 사이에 물량을 낚아채는 처음 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탈전 사태는 심지어 동맹 우방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AFP는 사전에 주문한 마스크를 인도받기 직전에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미국인들에게 빼앗겼다는 제보가 일드 프랑스 지방에서 날아들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프랑스에서 현재 가장 심각한 지방으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려고 해외에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결국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이죠. AFP는 미국 정부를 대행해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중개인이 벌인 일이라 추측합니다만 미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미국의 마스크를 가로채기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간 타게스 슈피겔에 따르면 베를린 주정부는 중국의 3M 공장에서 마스크를 수입하기로 했고 물량은 중국을 떠나 태국에 도착했으나 태국에서 갑자기 미국을 향했습니다. 베를린 주의회 관계자는 현대판 해적행위로 비인간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며 독일 정부가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인 3M에 정부에서 긴급 군수물자 방위법을 적용해서 미국으로 마스크를 뺀 것 같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한편 미국을 비판하던 프랑스도 정작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마스크를 웃돈 주고 빼돌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렉스프레스는 최근 보도에서 마스크 품귀에 시달리는 프랑스가 스웨덴의 한 업체에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서 마스크를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서방 간의 우방 관계 및 유럽연합 내에서도 자국 위기 앞에서는 동맹 관계도 무용지물입니다. 그 와중에 국력이 달리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은 자신들이 선주문해놓은 마스크를 받기 위해서 중국 마스크 공장에 방문했으나 이미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이 진을 치고 자신들이 받을 마스크를 웃돈 주고 협상하고 있는 광경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 테스트 키트 수출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독일 일간지 슈투트가르트 차이퉁은 한국이 의료 물품을 수십억 유로 가량 수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들의 2월 수출량이 곤두박질친 반면 한국은 겨우 작년 대비 0.2%만 감소하는 모습으로 상당히 선방을 했는데 주된 원인으로 테스트 키트 등의 물량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전 세계 약 120여 개 국가들이 한국의 관련 물량 수출이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국면이며 한국의 관련 기업들도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확대해가며 때 아닌 호황을 맞는 상황입니다만 자칫 한국도 고래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는 지난달 보도에서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가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투입됐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들이 마스크나 키트 등 물량 확보를 위해서 중개업자들, 심지어 첩보기관까지 대거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방위적인 마스크 쟁탈전에 대해 미국 조지 워싱턴대의 크리스토퍼 유킨스 교수는 관련 물품 시장이 붕괴했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라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촌평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한국 업체에 웃돈을 주면서 압박하고 사재기 하는 교란 세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과정 가운데 동맹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쟁탈전 가운데 한국에 좋은 점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이오 강국으로 인식이 되고 수요가 몰리는 점입니다. 한국의 테스트 키트 기술은 국제 표준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현재 관련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가장 인정받으며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역량과 동시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한층 국격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의료 물품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이 그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 세계의 유례없는 물량 요구를 한국이 잘 조절해서 공급하는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드립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각 홍보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베 총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실무 협의를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아베 총리가 직접 서둘러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확정하여 말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상당히 급박해 보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시간을 질질 끌었는데 지금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두 국가 간의 정상회담은 실무 조율을 마치고 난 후에
동시에 일정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하게 태도를 바꾸며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려 하는 것일까요?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42.7%로 두 달 만에 11%포인트가 넘게 추락해버렸는데 단순히 지지율만 하락했다면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테지만 이와 동시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43%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즉 만약 지금 아베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기라도 한다면 완전히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민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일본은 그 와중에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수출 규제가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12월 15일 시점을 기준으로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며 16일 도쿄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서 한국과 일본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보다는 대화한 것 자체가 성과였다고 주장하면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기 바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면 더 이상 일본이 피할 곳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곧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예정인데 지금 바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일본의 바람과는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최근 깜짝 놀랄만한 수준의 무역 합의를 이뤄냈는데 영국의 대표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2년 반 동안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대신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234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제조업, 에너지 분야의 제품을 구입할 것 이라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직접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에게 기술의 강제 이전을 멈추는 동시에 금융 서비스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환율 조작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간 기준 16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보고서가 공개되었고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은 민주당이 공화당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탄핵 재판의 권한은 상원에게 있고 상원은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무산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민주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바로 얼마 전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쫓아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충격 증언입니다. 물론 이 정도로 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서둘러서 중국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깜짝 놀랄만한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1년도 채 남지 않은 다음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국제사회의 조명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애초에 논리적인 명분 자체가 없었던 규제였기 때문에 서둘러 처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으로 추락한 일본의 국제사회 신뢰도가 조만간 지하 깊숙이까지 추락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등 뒤에 숨어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려 했던 일본이 더 이상 미국에 기댈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고노다로 방위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과 일본이 국방 한 라인을 개설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및 자위대와 중국 인민해방군의 충돌 가능성 문제를 잠식시켜 외교 관계를 개선시키려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일본은 한국에 한 발 늦었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지난달 17일에 이미 태국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한국과 중국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군사적 한 라인을 추가로 구축하고 국방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늘리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점점 믿기가 어려워지는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압박 전술이 틀림없다. 워싱턴 포스트의 의견이 정확합니다. 한국 정부가 현재 시점에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동맹을 시작한 것이라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중국과 미국이라는 고래끼리의 싸움에서 막대한 피해만 보았던 한국이
이제는 이 G2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안보 전략은 베트남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방식인데요. 결과가 훌륭합니다. 베트남의 응유엔 찌빈 국방차관이 최근 베트남의 온라인 신문 VN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은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지만 어떠한 특정 군사 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미군이 주도하는 해상 합동훈련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합동훈련에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 베트남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동시에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경제 제재나 보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외교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면서 서프라이즈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리포트 안에는 남북철도 협력 사업을 유엔의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철도 사업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서 면제되면 단순히 한국 로템 등을 포함한 한국의 철도 관련 회사들이 대박나는 것이 아니라 곧 가스 파이프가 설치돼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가 한국에 직접 들어온다는 것이고 순식간에 일본으로까지 해저 터널이 이어져 이미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 유럽을 비롯해 동아시아까지 넘어가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패권 싸움에서 미국이 완전히 패하게 되는 시나리오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미국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상임 이사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중에서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데는 충분하죠. 그렇지 않아도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프로젝트를 완수해줄 유일한 파트너 국가가 한국인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와 상응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의 협상 카드를 한국 측에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